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파이썬의 어떤 그 리스트, 튜플 관련해서 쭉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이게 첫 번째인데요. 이게 뭐 상당히 그 양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좀 이제 파이썬을 기초 정도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아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모르는 그 좀 처음 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또 이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이제 체크하시고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리스트하고 튜플은 다른 언어에서 이제 배열하고 이제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뭐 개념적인 면에서 배열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기존의 어떤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쉽게 공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비전공자 분들이나 또 파이썬을 통해서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제 리스트 튜플 하면은 상당히 이게 뭐지? 그럴 수도 있고 또 공부할 양도 제법 많아요. 제법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쭉 들으면서 잘 하나하나씩 강의 보고 실습하고 이런 과정을 좀 반복해서 열심히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배열은 보통 이제 동일한 그런 어떤 데이터 타입들을 가지는 게 이제 배열이죠. 그런데 또 파이썬에서는 꼭 이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밑에 보신 것처럼 파이썬 어떤 리스트나 튜플은 그 데이터 타입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같은 구성 원소로 이제 묶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제가 잠깐 이제 비유를 좀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 근데 이런 바구니가 예를 들면 이제 바구니를 좀 이제 바구니가 있는데 이 바구니가 이제 과일만 담는 바구니라고 했을 때 과일만 담아야 되죠. 뭐 이렇게 이제 뭐 사과, 뭐 배, 그쵸? 뭐 복숭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일만 담으라고 이제 사용하는 바구니인데 느닷없이 어느 날 생선을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어? 이제 생선 집어넣으면 야 진짜 이제 엄마한테 이제 등짝 스매싱 이제 안 당하면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이 바구니에 뭐 과일 바구니면 과일만 담아야지 이런 어떤 생선 같은 거 담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이썬 바구니는 어때요? 파이썬 바구니는 생선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뭐 사과도 담을 수 있고 과일도 담을 수 있고 생선도 담을 수 있고 뭐 또 동전도 담을 수 있고 네 아니 별별 거다 갖다 섞어놔도 뭐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가 자 일종의 이제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배열이 이런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리스트 튜플이라는 어떤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 튜플 같은 경우에 방금 보신 것처럼 뭐 이런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달라도 다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파이썬만의 어떤 좀 특징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배열을, 심지어 이 배열을 또 원소로 가지는 것도 가능해요. 지금처럼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아까 뭐 제가 이제 뭐 과일이나 뭐 생선 비유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문자 어떤 데이터 타입을 다시 한번 그림을 자, 이렇게 이제 바구니가 있으면은 우리 이제 문자면 이제 문자로만 어떤 배열을 쭉 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이제 하는 게 이제 보통인데 뭐 문자든 또 뭐 숫자든 또 심지어 뭐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다른 어떤 리스트 요소를 집어넣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자 숫자 말고도 어떤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배열을 집어넣어서 이런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원소로 가지는 것도 심지어 가능해요. 네. 그것도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가 이게 다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인덱스를 통해서 이제 해당 원소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요거 접근할 때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구니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바구니가 있는데 그 안에 또 이런 바구니 하나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음? 여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네.
요또 바구니 안에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배열 내 배열을 이제 원소로 가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 원소에 접근하는 것도 좀 배워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기억하시고요. 또 배열 간의 비교는 동일한 인덱스끼리 비교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자, 뭐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제 접근하고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 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바구니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컨테이너 타입이라고 있는데요. 이 용어 자체가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써놨는데, 그래, 흔히 그래서 리스트나 튜플을 이제 컨테이너 타입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래요? 이런 오브젝트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이제 뭐 외국인들이 쓴 뭐 도서나 이런 외국 관련 글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또 컨테이너 타입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도움도 돼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자, 이런 이제 바구니가 있는데, 자, 이런 바구니가 있는데 방금 이제 뭐 문자 그리고 뭐 숫자 이렇게 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의 이제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네, 객체가 되는 거죠, 하나의.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오브젝트 객체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객체들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객체들을 그 담는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타입이라고도 불러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나중에 또 도움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어 하나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자 리스트를 이제 생성하는 것을 이제 쭉 보면요. 그리고 이제 쭉 리스트하고 튜플 자체가 이제 거의 비슷한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쭉 가면서 같이 이제 하면서 좀 또 다른 부분들은 또 다르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같이 리스트 튜플 이렇게 이제 적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먼저 이제 리스트를 생성하는 거는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 이제 괄호를 이제 사용해 주시는데 괄호가 이제 요런 그 괄호를 이제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또 튜플은 이렇게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리스트하고 튜플을 구분할 때 이렇게 이제 괄호를 사용하면은 이게 뭐다? 이 리스트 튜플은 이렇게 괄호를 네. 뭐 이제 흔히 뭐 이제 소괄호, 뭐 중괄호, 대괄호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곤 하는데 어찌됐건 요 그 모양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지금 뭐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건 이제 빈 아무것도 없는 그 리스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체크 뭐 이렇게도 가능해요. 타입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리스트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해당 어떤 요소들을 이제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자 A라는 변수에 자 리스트 요소들을 이제 만들어서 집어넣고 있는데 자 이렇게 문자열 그죠? 문자열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숫자 또 문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네. 뭐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해도 다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빈 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 타입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그 튜플을 이제 생성하는 것도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튜플은 이제 이렇게 괄호를 해준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게 튜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입 체크를 해보시면 이게 튜플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또 이제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리스트 만들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리스트를 해주고 요 안에 이렇게 이제 요소들을 이제 작성했잖아요. 근데 튜플도 이렇게 해주고 요 안에다가 요소들을 작성을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튜플은 괄호를 해주지 않고 그냥 해당 요소 원소들만 이렇게 그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숫자만 집어넣고 있잖아요. 1, 2, 3. 네. 그 구분 사이사이는 이제 구분은 이제 쉼표로 콤마로 해주시는 거고 이렇게만 그 요소들을 작성해서 그 집어넣어도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기본적으로 튜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괄호를 해줘도 되는데 여기 또 밑에 있네요. 어차피 이렇게 이거 아니구나. 네. 원래 이렇게 여기 있죠. 괄호를 이렇게 해주고 해당 그 부분에 이렇게 이제 요소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 괄호를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해당 요소들을 집어넣으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 튜플로 되는 거예요. 튜플. 네. 근데 바구니 이름이 튜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혹시라도가 아니라 보통 이제 파이썬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또 프로그래밍 공부를 파이썬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참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그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튜플이라는 게 하나 이제 바구니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리스트도 뭐다? 그냥 바구니.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여러 어떤 다양한 어떤 자료, 객체들을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구니. 근데 그 바구니 이름이 리스트라는 바구니 이름도 있고 또 튜플이라는 형태의 어떤 바구니 이름도 있구나. 그러니까 바구니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바구니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운다는 것 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그걸 출력했을 때 이렇게 괄호로 출력이 되면 이제 이게 튜플 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 리스트로 변환을 이제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에 애플이라고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제 str로 이제 나오죠, 타입이. 자, 근데 이 타입을 바꿀 수가 있죠, 리스트로. 자, 리스트로 바꾸게 되면은 보신 것처럼 이제 해당 우리 마치 그 이렇게 이제 리스트 괄호 해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APPLE 이렇게 원소 하나씩 적어서 리스트를 이제 만든 것처럼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당 문자열이 리스트로 변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여기 이제 style2라는 변수에다가 여기 다시 이제 리스트로 변환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 style2 찍으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네, 타입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리스트로 나오죠. 네. 근데 이제 기존의 stl1은 이 stl1은 그대로 이제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변환을 해갖고 이제 집어넣은 새롭게 만든 stl2가 리스트로 새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자 이때 그 stl1에다가 이제 애플이라는 그 이제 문자열을 이제 집어 넣었잖아요.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 순간 이 stl1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객체가 되었기 때문에 객체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어떤 유용한 그 메서드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권한이 이제 주어진 거죠.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문자열의 앞에 그 어떤 A만 대문자로 해서 내가 또 좀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런 그 역할을 그런 어떤 행위, 동작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객체가 되는 순간에 그런 역할, 뭐 이제 함수든지 어떤 그런 그 메서드들을 내가 이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객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객체들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바구니에 담아갖고 이런 어떤 문자열 객체 또는 뭐 이제 숫자 객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담아서 바구니에 다양한 어떤 객체들을 이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도 한다? 컨테이너 타입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이 순간 객체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문자열을 단순하게 요 단순한 한 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사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되는 순간 이 stl1은 그냥 단순한 어떤 변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어떤 객체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객체가 어떤 권한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마을에 있으면 마을에 진짜 백수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한테 이장이라는 감투가 씌워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장이 됐으면 권한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장으로서 어떤 동네에 뭐 이런 어떤 뭐 예산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 STR1이 그냥 뭐 이제 백수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문자열 딱 그 저장을 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권한이 부여된 어떤 객체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부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객체가 되었다. 네, 이렇게 좀 지금 한 이 정도 그 배경 백그라운드로 그 좀 가지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잠깐 좀 살펴보면요. 자, STL1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냥 뭐 백수였어요. 네, 그냥 백수였는데 야 드디어 뭔가를 이렇게 문자열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마을로 치면은 마을 이장이 되는 거죠. 네, 감투가 아주 어마무시한 감투가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이장이 되면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이제 예산도 집행하고 뭐 이제 뭐 부서진 거 있으면 마을회관 부서진 거 있으면 이제 고치고 내가 막 뭔가를 이제 집행하고 하는 그런 권한이 이제 그 부여된 것처럼 STR1이 이제 객체가 되면서 이 객체가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은 이 밑에 그 딸린 그 아주 그 똘똘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들을 내가 갖다가 그 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A만 내가 대문자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역할만 담당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메서드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자, STL1 그런 애들을 쭉 보려면 점을 찍어 주시면 돼요. 점. 네. 그 점을 꾹 찍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어떤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해 가는 게,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 공부해 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네,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지 간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메서드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좋은 거는 이게 이제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대충 어떤 단어가 그 단어 뜻을 알면은 대충 얘가 그 이놈이 뭔 역할을 하는 앤지 유추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캡italize를 자, 선택을 하시고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또 나와 있죠. 자, 이제 메서드, 네, 이런 어떤 관련된 에러가 나오는데 이러한 어떤 메서드들을 이제 사용할 때는 근데 메서드 이 단어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뭐 메서드 이제 이런 거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똘마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이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네, 똘마니. 네. 근데 굉장히 하여튼 일을 잘해. 네. 하여튼 자기한테 어떤 부여된 그런 역할은 엄청나게 잘하는. 네. 근데 무슨 그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단어의 뜻을 알면은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유추할 수가 있다니까요. 요 앞에 이제 그 캐피털까지만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수도 그쵸?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 뜻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문자라는 뜻도 있어요. 뭐 자본이라는 뜻도 있고요. 네, 근데 캐피털라이즈 하면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문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면 뭐예요? 대문자로 쓴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자본화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어찌됐건 여기서는 이제 대문자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만 알고 있으면 이놈이 이 똘마니가 무슨 일을 하는 애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STR1 네, 객체 형님이 나를 부른 거 아니야. 이 점이 부르는 거예요. 호출하는 거예요. 네, 점 꽝 찍으면 와야 돼. 안 올 수가 없어. 왔으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 일이 뭐예요? 얘를 대문자. 그러니까 앞에 전부 대문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캐피털이 이제 수도잖아요. 수도는 전국에서 딱 하나만 수도지 수도가 두 개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딱 맨 앞에 문자를 대문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STR1이 객체구나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때는 이런 어떤 메서드들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STL1 해갖고 CAPI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다른 메서드들은 또 각각의 또 사용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A를 대문자로 만들어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STL1이 객체가 됨으로써 이런 것들을 내가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구나. 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참 아까 그 인덱스로 접근하는 것도 뭐 이렇게 꼭 그 리스트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이제 리스트로 바꿔줬잖아요. 처음에 이제 문자열로 지금 이제 타입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문자 STR1이 그 이제 문자열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렇게 리스트로
자, 리스트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STL2에 넣어서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꼭 리스트로 변환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상태, 이 문자열인 지금 데이터 타입이 지금 문자열인 상태에서도 우리가 각각의 어떤 인덱스를 사용해서 요 단어 A, P, P, L, E 요 각각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잠깐 아까 여기서 이제 해보시면은 지금 이제 타입 체크를 이제 STL1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STL1에는 애플이 들어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STL1에다가 자, 0 하면 뭐예요? 0부터 시작하니까 A가 찍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복사해 놓고 STL1 하면 P가 찍히는 거고, STL2 하면 또 P, 3, L이 찍히는 거고, 그죠? 4, 2가 찍히는 거고, 이렇게 인덱스로 인덱스가 이제 0부터 시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단어에 이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뭐 마이너스 1하면은 2부터 거 뒤에서부터 접근하는 거죠. 예, 맨 뒤가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앞에서 할 때는 여기다 쓸까요? A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0이잖아요. 자, 여기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0인데 0, 1 인덱스가 2, 3, 4인데 뒤에서부터 접근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부터 접근하면 뒤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요 두 개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할 때는 0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고 뒤에서부터 할 때는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기본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면 저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뒤에서부터 접근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하면은 2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 하면은 L이 나오는 거고. 해보세요. 마이너스 3 하면 P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4 하면 또 P가 나오는 거고, A가 나오게 하려면 마이너스 5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인덱스가 자, 왼쪽에서 가느냐에 따라서 좀 번호가 틀려요. 뒤에서부터 나갈 때는 마이너스 1, 앞에서부터 나갈 때는 0부터 나간다는 거. 네. 기본이니까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